예,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 조윤선 등등에 대한 이 재판 1심 선고가 나왔는데, 대부분 지금 다 징역형. 유일하게 조윤선 전 장관만, 나머지 거리 다 이제 무죄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선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단지 국회에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모른다고 증언한 게 유죄. 그래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기춘 실장이 징역 3년. 도서, 영화, 문예기금 지원 배제 직권남용 유죄. 국회 증언 위증 유죄.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관 2년, 징역 2년. 정관주 문체부 1차관 징역 1년 6개월.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징역 1년 6개월.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건 정말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블랙리스트라는 게 지금 말이 블랙리스트지, 정권 입장에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전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정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데 그 정권을 운영하는 사람은 정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게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정체성인데. 그러니까 정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화예술인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정책적 판단을 했다고 싸그리 지금 징역형을 내린, 어찌 보면 대참사가 벌어졌다고 봐야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노무현 정권 때는 이런 걸 안 했냐? 했죠. 이걸 안 했겠습니까? 노무현 정권 당시에 예를 들면 정부 광고 그 저가매체로 다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노무현 정권 때도 브레이크 뉴스하고 빅뉴스를 했었는데 정부 광고 당연히 하나도 못 받았죠. 그럼 그거는 판단 안 한 건가요? 노무현 정권에서 자, 브레이크 뉴스 자꾸 정권만 때려. 도움 안 돼. 광고 안 주는 거고. 친노 매체. 정권 자꾸 좀 옹호해줘. 광고 주는 거고. 그거와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걸 안 하겠다는 뜻인가?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좌우, 친문 정권, 친반, 반문 세력, 이런 거 구분 안 하고 모든 국민 세금을 똑같이 나눠주겠다. 그런 선언일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는 정권 운영을 당연히 못하죠. 저는 사실 좀 황당한 게, 미디어 워치의 경우는 하여튼 박근혜 정권 내내 4년 내내 광고 하나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아름아름 해가지고 방문진 광고하고 한두 개 정도. 박근혜 정권 광고 하나도 못 받았어요, 미디어 워치. 오히려 좌익 매체들 광고 엄청 많이 들어갔고, 청와대에다 컴플레인 얼마나 많이 제기했는 줄 아십니까? 왜 좌익 매체에다가만 저렇게 광고를 몰아주고 보수 매체 미디어워치 차별하냐. 참 마음이 좀 이상해요. 저 김기춘 실장한테도 얼마나 많이 간접적으로 청와대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 좌익 탄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5대5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보수 매체, 좌익 매체. 그냥 5대5가 아니라 거의 9대1로 좌를 밀었는데 어떻게 블랙리스트로 해서 좌익을 탄압했다고 3년 징역을 받습니까? 블랙리스트라면 미디어워치가 블랙리스트죠. 문재인 정권에서 그러면 미디어워치에 광고 줄 건가요? 절대 안 주죠. 절대 안 줘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인가? 전 이게 지금 이 대참사로 이어졌다 보는데, 이 보수의 밀실주의, 비밀주의, 이걸 좌익들이 약점을 쳐서 싸그리 잡아낸 겁니다. 이를요,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당당하게 처리를 못해요. 자꾸 뒤에서 숨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니까 말을 못하고. 블랙리스트? 무슨 소리냐. 정권을 운영하려면은 국익의 우호 세력, 국익을 해치는 세력 정확히 나눠서 문화계에서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까지 이으면서 국민 세금을 빨아먹고 국익을 해친 문화인들을 당연히 조사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왜 못하겠냐는 겁니다. 김기춘 실장이든 비밀주의로 일을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거 끝까지 김기춘 실장은 안 했다 그러기 때문에 진짜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박근혜 정권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문화계에서 세금 빨대 꽂고 국민 세금으로 국익을 해치는 그런 문화인들이 한두 명이에요. 그걸 정리를 하는데 만약에 재판 판결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유무죄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은 성공하지도 못하고 그 약점을 갖고 결국 좌익들에게 난도질 당해버렸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걸 공론화, 요즘에 뭐 문재인 정권에 막 무진장 뭐 공론화위원회 만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제 이거를 보니까 야 이거 어차피 우익 세력들 다 죽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안 되는구나 하니까 싸그리 공론화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좌익 선동가들 집어넣어서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무슨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시민단체 무슨 지원위원회가 있는 것 같던데, 아니 그 문재인 정권의 시민단체 지원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운동본부 이거 지원할 겁니까? 당연히 지원 안 하죠. 그거를 밀실에서 문서로 가지 않고 지시로 가지 않고 공론화위원회에다 두고 나팔수도를 꽂아가지고 그렇게 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이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것들은 다 공론화해가지고 앞에서 당당하게 논파하면서 일들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제 이거는 실패하고 정말 감옥까지 가는 상황이 된 거죠. 물론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도 조금이라도 청와대 문건에서 무슨 보수 논객 무슨 뭐 조사 리스트나 걸리는 순간에 그냥 이제 우리 뭐 당연히 다 검찰 고발 들어가고 탄핵시켜야죠. 근데 그거와 별개로 보수도 이제 일하는 방식을 다 바꿔야 된다. 제가 이 얘기만 나오면은 참 제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제가 정권하고 싸웠던 게 KBS, MBC, EBS 이 공영방송 사장만큼은 청문회를 생중계로 해서 3배수 압축해가지고 그 3명 다 나오게 해서 기습 질문, 사전 질의서 없이 그냥 질문해가지고 그 TV 앞에서 내가 KBS의 이 쓰레기 노조를 어떻게 개혁하고 KBS를 어떻게 정상화시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장을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적 여론을 통해서 뽑자. 정말 제가 이명박 정권 때부터 무진장 그 단체도 만들고 제가 연구기획서도 같이 만들고 수많은 제안을 했는데 누가 반대를 했느냐 이거를 보수파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노조도 반대했고요. 노조와 보수파리들 양쪽이 야합해서 반대했습니다.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는 그런 식으로 사장이 투명하고 당당하고 노조를 때려부수겠다는 공약을 하고 들어왔다가 노조 다 죽으니까 공개 청문회식의 사장 선임을 결사적으로 노조가 반대한 거고, 보수파리들은 원래부터 그런 거를 할 줄 모르니까 방송 앞에 나가면 뭐 버벅대니까 그리고 자기 측근들 못 꽂아 넣으니까 보수파리들과 노조 반대로 이게 아직까지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일하다간 다 감옥 가는 세상이 왔다는 거죠. 바꿔야 돼요. 저는 그런 점에서 너무나 이 운이라 그럴까요? 이상하게 우리 대한민국당은 모든 걸 다 생중계하는 그런 정당이 됐어요. 이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니 뭐 안중규 TV 막 까치 방송 막 밀고 들어오니까 우리 행사할 때마다 회의장도 막 들어오잖아요. 웬만한 회의가 다 생중계가 되는 전 세계의 유일한 정당이 됐습니다. 우린 다 오픈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하도 오픈돼가지고 이 당회의 하다가 싸운 것까지 막 방영이 돼가지고 막 당 지도부가 머리가 아픈데, 그걸 걱정해야 될 정도로 우리는 이제 모든 걸 당당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세계 최초의 정당이 돼버린 거죠. 나중에 한번 우리 이제 뭐 창당하게 되면은 뭐 당대표나 뭐 최고위원이나 시도당 위원장 선거할 거 아닙니까? 그거 뭐 모조리 다 유튜브 실시간 토론으로 선거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유튜브 방송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당을 만드는데 선거를 뭐 방송 없이 한다? 다 방송 토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훈련이 된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 대한애국당이 집권을 한다 그러면요,
다 토론해요, 그때부터는. 자, 이런 거, 문학의 블랙리스트. 그렇죠. 문재인 정권 방식으로 문학의 적폐해소위원회 만들어서 다 생중계. 너희 좌익도 들어와. 좌익도 들어오고, 우리 들어가서 이런 문화 작품 갖다 놓고 이런 쓰레기 작품에다가 우리 세금이 들어가도 되는 거냐? 국민 앞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아마 무슨 문학의 블랙리스트 위원회 만들었는데 저거 넣어주세요. 안 넣어주잖아요, 문재인 정권은. 저 같은 사람은. 우리는 집권하면 다 넣어드릴게요. 문재인 쪽에 빨대 꽂아 있는 좌익을 다 넣어줄 테니까 생중계 토론 다 들어갑시다. 우리가 집권을 해야 되는데 그거 당연히 KBS 사장, MBC 사장, EBS 사장 다 TV 생중계 토론회입니다.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KBS를 어떻게 하겠다 얘기하지 못하는 자는 KBS 사장할 자격이 없는 거죠.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대한민국당 세력은 좌익보다도 더 투명한 공개하는 그런 정당이 됐다. 우리 계획을 짠 게 아니라 그냥 하다가 그렇게 됐고, 당연히 우리 당의 리더들은 방송에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지식이 없으면 리더가 될 수 없는 정당이 됐죠. 모든 행사에 카메라 들어가는데 그 말만 잘하면은 뭐 다 되느냐? 그 말 잘한다는 게요. 그거 논리하고 지식이 없으면요. 말 가지고 장난치는 거 다 바로 한 방에 박살난다는 거 이미 다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진중권하고 사망윤이 제가 한 거 보세요. 진중권 말 잘하죠. 논리 없죠. 지식 없죠. 데리고 놀잖아요. 제가 우리 당에 있는데 말만 잘해가지고 속이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딱 감시하고 있는데 우리 당에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논리와 지식의 문제예요. 참 이 면면들 저도 참 아는 분들도 많은데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참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새로운 보수 당당하고 투명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보수 우파 애국 세력의 잉태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셨다. 김기춘 실장 십자가를 졌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무슨 사적으로 해먹으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10원 한 장 먹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감옥 지금 5명, 6명 갔는데 10원 한 장 안 먹고 애국적 결단으로 한 일인데도 당당하게 못하면은 이런 참사가 벌어진다는 거죠. 어제 유석춘 혁신이 생중계 하세요. 어제 무슨 9명 회의하는데 다수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옹호하지 말자,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자. 유튜브 생중계 들어갔으면 유석춘이나 거기에 뭐 항성민이나 뭐라도 말을 했겠죠. 설마 유튜브 생중계 들어가면. 밀실에서 싸바싸바 하니까 홍준표 세력하고 딜치는 거 아닙니까? 보수가 투명하게 일을 못하는 이유도 또 있는 겁니다. 자꾸 딜치려고 그러고 뒤에 줄 서려고 그러고 얻어먹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자신 없어 하는 거죠. 우린 모든 위원회, 우리 당의 모든 위원회 다 생중계 들어갈게요. 정말 전술전략회의, 남이 알아서 안 되는 전술전략회의를 빼고는 실제로 우리는 지금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4단계, 5단계 업그레이드된 그 보수 우파만이 이 시대를 개척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왔다. 오늘 재판에서. 다만 우리 당도 총력을 기울여서 2심, 3심 갈 때는 전원 다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 투쟁을 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일하는 방식이 좀 그리고 뭐 사실 이거야 뭐 공개적으로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안에서 청와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 판단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했다고 감옥 보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싸우되 우리 당은 모든 걸 다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일을 하겠다. 기대를 한번 걸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